신청사 부지에 남아있던 청주병원 철거가 시작됐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청주 신청사 건립을 위한 공사도 시작됩니다. 일부 학교에서 학교장들이 학생의 학습권을 내세워 교사들의 육아시간 사용을 제한하면서 교사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주말을 포함해 무려 엿새 동안 이어지는 이번 설 연휴에 충북에서는 어떤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준비되어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투데이 충북입니다. 청주시 신청사 부지에 남아있던 청주병원의 철거가 시작됐습니다. 오는 4월까지 철거가 마무리되면 올 하반기에는 신청사가 착공됩니다. 이 에너지 자립률을 높이는 등 신청사의 밑그림도 완성됐습니다. 신병관 기자의 보도입니다. 청주시 신청사가 들어설 자리에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청주병원입니다. 철거를 위해 부지 주변의 가림막이, 건물 외벽에는 비계와 안전망이 설치되고 있고 내부에 있던 집기를 밖으로 옮기는 작업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청주병원이 지난해 말 자진 퇴거하면서 청주시는 현장 조사를 거쳐 철거업체를 선정하고 본격적인 철거에 들어갔습니다. 철거는 오는 4월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도심지에서 철거 작업을 하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주변에 시민들께 피해가 최대한 안 가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안전에도 아주 유의를 하고 있습니다. 청주병원 철거가 마무리되면 신청사 건립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청주시는 문화재 발굴 조사를 거쳐 오는 2028년 완공을 목표로 올해 하반기에는 공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신청사는 12층 시청동과 5층 의회동으로 건립되며 유지 관리비를 줄이기 위해 제로 에너지 등급을 4등급까지 끌어올렸습니다. 필요한 에너지의 50%를 지열과 태양광 등으로 자립 생산하는 시스템으로 4등급은 4만 제곱미터 이상 공공시설물 가운데 최초입니다. 저탄소 녹색 건축물 위주로다가 많이 건립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부합되게 저희 시청사도 그 에너지 효율 등급을 좋게 하기 위해서 이 밖에 시민 편의를 위해 주차 대수를 당초 계획보다 2배 많은 800여 대로 늘렸습니다. 또 최상층인 12층의 스카이라운지, 시청동 1층과 2층에 역사관과 도서관 공연장이 들어서 관광 명소로도 활용되게 됩니다. 옛 시청사 본관동 가운데 해체돼 보관 중인 1층 로비 등은 당초 계획대로 인근 정원에 복원됩니다. 청주청원 통합의 상징인 청주시 신청사 건립, 설계 변경과 청주병원 철거 등 우여곡절을 거쳐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게 됐습니다.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 김영환 충북지사가 또 내란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을 두둔하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김영환 지사는 어제 충청권 3개 시도지사들과 함께 낸 광역연합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공수처의 수사 행태에서 심각한 인권 침해와 탄압을 목도하며 분노와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통령에게도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고 방어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며 평등한 사법정의를 구현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앞서 공수처는 대통령이 조사에 불응한 가운데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넘겼습니다. 임신을 했거나 어린 자녀를 둔 국가공무원은 근무 시간 가운데 하루 최대 2시간을 육아 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학교에서는 학생 학습권을 이유로 이 시간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교장이 사용 기준을 정하도록 돼 있어 유명무실한 조항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초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로 교사 20년 차인 김진아 씨는 초등학교 5학년, 2학년 자녀 2명을 키우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아픈 8살 막내딸을 돌보려고 육아 시간을 요청했는데 학교장이 거절했다고 합니다. 이제 아침에 아이가 좀 숨쉬기가 어렵다고 해서 육아 시간을 좀 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교감 선생님께서 이제 지각으로 내는 게 좀 어떻겠냐. 국가공무원 복무 규정에는 8살 이하의 어린 자녀를 둔 공무원이라면 하루 최대 2시간을 육아 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너네는 공무 수행에 지장을 준다. 또는 지장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한해야 된다. 담임하고 학년부장은 일과 중에 어떤 경우에도 못 쓰고 쓰려면 조퇴나 지각이나 이런 걸 내라.
지난달에는 임신 9주차인 교사가 모성 보호 시간을 사용하겠다고 했지만 교장은 학년별 회의가 있다는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모성 보호 시간 역시 하루 최대 2시간 법으로 보장돼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학교장은 조례와 종례 시간에는 담임 교사가 있어야 해 사용을 제한했다며 교사 한 명이 육아 시간을 사용하면 모든 교사가 사용하게 되는 상황을 우려해 육아 시간 대신 조퇴를 권유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사들은 해당 학교장을 여성가족부에 신고했지만 민원을 위임받은 충북교육청은 관리자 권한을 넘어선 행위가 아니라고 결론을 냈습니다. 관련 법에는 육아 시간 사용 기준과 절차를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도록 했는데 혁신처장은 교육부 장관, 장관은 학교장이 정하도록 위임했습니다. 그런데 권한을 가진 교장이 인력 운영 상황을 고려해 기준을 만든 것이기 때문에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선생님들의 권리도 보호받고 또 학교에 있는 학생과 학부모의 학습권도 보호될 수 있도록 민주적인 그 소통의 절차를 통해서 학교별로 자체 기준을 정해서 교사들은 법 조항이 있으나 마나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교직에 있는 사람들은 확대된 육아정책 저런 거 아무 소용 그림의 떡이구나. 모든 학교에 분란의 소지가 될 수 있겠구나. 해당 학교장은 교육부 지침에 따라 향후에는 교사들과 의견을 나눠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초원입니다. 증평군이 설 연휴가 끝난 뒤 징검다리 근무일인 오는 31일 모든 직원에게 휴가를 줬습니다. 앞서 오는 27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돼 증평군은 31일 특별 휴가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증평군은 지난해 현안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특별 휴가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특별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민원 담당 직원은 다음 달 둘째 주까지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릴 때는 아이들이 마음껏 야외나 놀이터에서 뛰어놀기가 어렵지요. 이 아동 인구가 전체 인구의 22%를 차지하는 세종시에서는 미세먼지 걱정 없는 공공형 실내 놀이터가 늘고 있습니다. 김윤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아이들이 신나게 미끄럼틀을 타고 그물망을 잡고 언덕을 오릅니다. 트램펄린에서 너도 나도 높이 뛰어오르는 아이들의 얼굴에는 환한 웃음이 가득합니다. 미세먼지나 날씨 등에 구애받지 않고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세종시가 문을 연 공공형 실내 놀이터입니다. 지하굴에서 술래잡기 하면서 놀았는데 재밌어서 앞으로 세종시에 또 이런 시설이 많이 생기면 좋겠어요. 세종시의 만 18살 미만 아동 인구는 지난달 기준 8만 5천여 명, 전체 인구의 22%를 차지할 정도로 아동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아 2년 전부터 공공형 실내 놀이터를 만들었습니다. 아이는 물론 보호자까지 이용료를 내야 하는 사설 실내 놀이터와 달리 하루 2시간씩 무료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키즈 카페나 이런 데는 또 비용 부분에 있어서도 많이 부담스럽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제 저희가 마음대로 얼마든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가상현실을 활용해 생생한 체험을 즐기는 놀이기구까지 갖춘 곳도 있습니다. 특히 대규모 주차장을 갖춘 환승센터와 농산물 직거래 매장과 결합해 편의성을 높인 새로운 형태도 최근 선보였습니다. 싱싱장터 위층에 세웠고요. 그리고 주차장하고 연결시키면 아무래도 시민들께서 장을 보시면서 또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즐겁게 놀면서 즐거운 시간을 가질 것 같습니다. 세종시는 대상지 선정부터 내부 설계, 시설까지 모든 과정에 주민들이 참여해 탄생시킨 공공형 놀이터를 계속 확대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오창에 인접한 천안시 동면에 사업장 폐기물 매립장 건설이 추진되면서 청원구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송재봉 국회의원과 청원구 주민대표는 어제 금강위협환경청을 항의 방문해 적극적인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들은 천안 동면 매립장에 침출수가 유출되면 오창저수지와 인근 토양 및 지하수에 치명적인 피해가 나타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현재 오창읍 후기리에는 매립장 3곳과 소각장 1곳이 들어서 있습니다.
엿새 동안에 이번 설 연휴 동안 고향에서 쭉 명절을 즐기고 싶은 분들도 많을 텐데요. 충북에도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특히 푸른뱀의 해, 을사년을 맞아 준비한 행사도 많습니다. 전효정 기자가 소개합니다. 노란 피부에 타원형 반점을 가진 3m 길이의 뱀. 세계에서 가장 크고 무거운 뱀인 아나콘다와 이름은 같지만 몸이 가늘고 긴 꼬리가 특징인 노랑 아나콘다입니다. 청주동물원에 단 한 마리밖에 없는 을사년 주인공입니다. 설 연휴 중 딱 하루, 청주동물원에서는 이 뱀을 주제로 한 생태 광자가 열립니다. 갈비사자 바람이와 예능 출연 등으로 이름을 알린 김정호 수의사가 맡았습니다. 뱀의 어떤 생리나 그 의학적인 부분, 그리고 뱀과 연관된 어떤 신화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기본적으로 배우고 나서 현장에 와서 이제 직접 뱀도 보고 또 뱀의 골격 표본도 있습니다. 뱀을 보고 나서 인근 국립청주박물관으로 자리를 옮기면 뱀을 주제로 한 설맞이 체험 행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진을 찍으면 귀여운 뱀 그림과 새해 소망 문구가 함께 나오는 사진관에서 추억을 남기고 하얀 떡에 뱀이 그려진 뱀설기도 먹어볼 수 있습니다. 나쁜 운을 막고 행운을 기원하며 걸던 액마기 명태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을사년을 맞이해서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이런 문화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관람객분들이 오셔서 복을 담아가자는 의미로 복이 스르륵이라는 문화 행사 명칭으로 이번 행사를. 충주에 있는 고구려 천문 과학관에 가면 왜 올해를 푸른 뱀의 해로 부르는지, 음력양력은 천문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알 수 있는 설맞이 광자를 들을 수 있습니다. 화성을 배경으로 한 영화를 관람한 뒤 화성에 대한 해설을 듣는 우주영화제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음력설이 어떻게 오는 거고 왜 올해가 음력 뱀의 해인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도 듣고 탄생 별자리와 개인마다 이제 연도마다 오는 띠들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정해지는가. 산속에 터널 형태로 지어진 옛 충무시설, 당산 생각의 벙커에서도 특별한 연휴를 즐길 수 있습니다. 연휴 내내 개방하는 벙커에서는 설맞이 음악회와 전래동일 콘서트, 민속체험 등이 연휴 마지막 날까지 이어집니다. 이 밖에도 청남대에서는 설 당일을 제외한 연휴 기간, 연날리기와 윷놀이 등 전통 민속놀이 체험 행사가, 청주 예술의 전당에서는 청주 시립국악단의 설 특별 무료 공연이 열립니다. 단양 다누리 아쿠아리움과 옥천 전통문화체험관 등 도내 곳곳에서도 다양한 체험 관람 행사가 마련됩니다. MBC 뉴스 전유정입니다. 이번 설 연휴 동안 충북권 고속도로는 28일과 30일에 가장 혼잡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도로공사 충북본부는 귀성은 오는 28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시까지, 귀경은 오는 30일 정오부터 오후 6시까지 가장 혼잡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귀성 귀경 소요 시간은 전년과 비슷하거나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또 설 연휴 충북권 고속도로 교통량은 일평균 37만 9천 대로 전년 대비 12.1% 감소하고 설 당일에는 56만 대로 최대치를 보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설을 앞두고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어제 청주 육거리시장을 찾아 장보기 행사를 펼쳤습니다. 국민의힘은 설 제수용품과 농산물 등을 구입하고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장 상인들의 의견도 들었습니다. 서승우 도당위원장은 전통시장 신용카드 공제율 확대와 소득공제 일몰기간 연장을 지도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겨울철을 맞아 텐트에서 캠핑을 하다 일산화탄소에 중독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사용하다 이 공간에서 실험을 해보니 난방기를 사용하자마자 일산화탄소 농도가 올라 2시간이면 사망까지도 이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특히 불법으로 개조한 가스 온수 매트는 더 위험했습니다. 허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달 초 충남 서산의 캠핑장에서 캠핑을 하던 50대와 10대 부자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텐트 안에는 휴대용 난방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추정됩니다. 실제로 텐트나 차량 같은 밀폐된 공간에서 일산화탄소 농도가 얼마나 빨리 올라 위험에 노출되는지 실험해봤습니다. 먼저 KC 인증 검사를 받은 난방기를 2, 3인용 텐트에 설치했습니다. 실험을 시작한 지 6분 40초 이후부터
허용 농도인 50ppm을 넘어섰고 두통과 메스꺼움을 유발하는 800ppm 이상까지는 13분가량 걸렸습니다. 이후 농도가 순식간에 오르며 2분여 뒤 2배인 1600ppm까지 치솟았습니다. 내부의 산소가 급격히 떨어진 상태로 이렇게 2시간을 방치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일산화탄소는 또 어떤 산소나 이런 것보다 사람 헤모글로빈하고 반응성이 더 좋기 때문에 CO가 더 반응성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일산화탄소 중독이 발생하는 겁니다. 가스 온수 매트는 더 위험했습니다. 실험 시작 30초 만에 허용 농도인 50ppm까지 올랐고 사망에 이르는 1600ppm까지는 단 9분에 불과했습니다. 현재 국내에 유통 중인 가스 온수 매트는 모두 검사를 받지 않은 불법 개조된 제품들입니다. 하지만 부품을 따로 분리해 판매해 단속을 피하고 있고 이를 조립하는 방법을 안내하는 것은 현재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난방연소기는 반드시 한국가스안전공사 검사를 받은 KC 인증 제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또 일산화탄소 감지기를 함께 사용하며 자주 환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산화탄소 경보기는 50ppm에서 알람을 울려서 혹시 그 일산화탄소의 그 감지를 못했을 때 그 경보기의 알람을 통해서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3년 동안 전국 캠핑장에서 일어난 가스 중독 사고는 153건, 이로 인한 심정지 환자는 2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화장실에서 남성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판매한 20대가 실형을 받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죄 등을 적용해 이 20대 남성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2월부터 7개월 동안 남자 화장실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남성 20명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남자 목욕탕 탈의실에서 촬영한 영상을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미성년자 성착취물 300여 개를 보관하면서 일부를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보은 속리산 법주사에서 도박을 한 혐의로 검찰이 승려 6명에게 벌금형을 구형했습니다. 청주지검은 청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승려 6명에게 각각 벌금 400만 원에서 벌금 700만 원까지 구형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사찰에서 10여 차례에 걸쳐 포커 도박을 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는데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한편 이들과 별도로 전 주지스님은 해외 카지노에서 도박을 한 혐의와 사찰에서의 도박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MBC 충북 시청자위원회가 청주공항의 안전성 검증을 주문했습니다. MBC 충북 시청자위원회는 어제 열린 2025년 첫 회의에서 청주공항은 활주로 길이 등의 측면에서 참사가 난 무안공항과 큰 차이가 없다며 지속적인 관심과 조명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최근 탄핵 정국에서 국론 분열이 극심해지고 있다며 공영방송으로서 중립적 자세를 유지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설 연휴 기간 청주국제공항 이용객이 지난해에 비해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공항공사 청주공항이 각 항공사 예매율과 운항 편수 등을 분석한 결과 내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이용객은 하루 평균 13,00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설 연휴 기간보다 하루 평균 6.34% 감소한 수치입니다. 이 같은 수치는 여객기 참사 여파에 따른 운항 편수 축소와 여행 심리 위축 등이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한편 연휴 직전인 오늘과 직후인 오는 31일에 공항 이용객이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청주국제공항 거점항공사 에어로케이가 내일부터 일본 오비히로로 오가는 부정기편을 다시 운항합니다.
이번 노선은 다음 달 11일까지 주 3회 왕복 운항되며 오후 2시 청주를 출발해 당일 저녁 8시 35분 돌아오는 일정입니다. 오비1호는 일본 홋카이도 동부의 관광도시로 청주에서는 지난해 10월 2차례 운항한 바 있습니다. 한편 에어로케이는 오는 31일부터 청주와 일본 나고야를 주 4회 오가는 정기 노선도 취항합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충북도 내 48개 도로 1,600여 킬로미터에 대한 안전 실태 점검이 실시됩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집안 치마나 도로 포장 파손 여부 등을 점검합니다. 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